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.67% 하락, 코스닥은 마이너스 0.82%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해줘가지고 오늘 우리 증시의 하락이 더욱더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지금은 계속해서 추세가 좋지가 않아요. 이렇게 고점을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최근같이 이런 이제 시장이 좀 약세한 횡보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?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는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갭을 띄우고 갭을 띄우면 밀어버리고 하락해서 개미들이 이제 조금 겁에 질려 있으면 밑에서 받아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, 시장이. 어찌됐건 최근에 이제 당분간 시장이 좀 힘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이 힘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어제 제가 좀 드렸고 그 이유는 당연히 에코프로죠.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단 이제 에코프로가 여기서 갈 자리에서 가줬어야 돼요. 여기를 뚫으려면은 여기서 11선 지지하고 돌아 나가면서 80만 원을 돌파로 갔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계속 금 뜨면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서 11선 이탈하면 최소한 21선까지는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근데 어제 이렇게 이제 꺾였기 때문에 야, 이렇게 되면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 또 하락이 나와야 될 거고 코스닥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그룹주가 하락을 하면 코스닥은 아무리 다른 섹터로 끌어올리려고 해도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. 지금 뭐 에코프로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리려면은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정도밖에 없는데 최근에 뭐 셀트리온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반도체 쪽도 지금 분위기가 막 그렇게까지 좋진 않거든요. 그래서 야, 이거 당분간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제 멘트를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이 일단은 여기는 깨지 않았으면은 좋겠는 생각이 있거든요. 860포인트 정도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야, 그때부터는 조금 많이 이제 저희 회원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제 한 지금 이번 주 거의 가지고 있는 거 다 거의 익절하면서 팔고만 있고요. 신규 매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은 하지 않고 있어요.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 종목보다는 시장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급등주나 테마주 위주로 그냥 단기 매매로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아무래도 시장이 이런 고점을 돌파하면서 회복을 하면 이때 가서 섹터 관련, 그러니까 시장 영향 많이 받는 종목들은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렇게 꺾이고 나서 꺾였다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다 지나고 나서 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회원방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구간에서 에코프로를 총 3번을 익절을 했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4848 해가지고 총 3번을 익전을 했고요. 마지막 물량을 갖고 있을 때가 한 1% 정도 아무튼 여기선가 사가지고요. 이날 갔어야 된다고 봤는데 못 가길래 아마 이날인가 정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이거는 못 간다, 꺾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1% 그냥 익절하고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. 그러고 나서 꺾였죠.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를 했고 제가 그런 뭐 장중 분위기를 느끼면서 방송에서는 제가 뭐 꺾인다, 뭐 오른다 이런 식으로 한쪽 관점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꺾일 것 같으니 일단 리스크 관리 해놓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이제 뭐 대응을 한 거지 뭐 100%라는 건 주식에선 없잖아요. 이 주식 시장에서 자꾸 뭐 시장 뭐 무조건 오른다, 무조건 내린다, 이 종목 무조건 간다, 무조건 내린다. 이런 어떤 확신 같은 것들 혹은 그런 확신에 찬 관점만을 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. 끝이 항상 안 좋더라고요. 아니 뭐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니까 뭐 확률이라는 거는 존재하죠. 올라갈 확률이 높다, 내려갈 확률이 높다. 그런 확률 싸움을 가지고 우리는 뭐 더 높은 쪽으로 자꾸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때로는 확신을 가지면 비중 베팅도 해보지만 아무리 확신을 했어도 내 생각
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또 대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수익을 쌓아가는 게 이 주식인 거지. 뭐 이렇게 이거 무조건 가니까 뭐 몰빵해가지고 뭐 몇백 프로 먹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돈 버시는 분들은 제가 뭐 본 적이 거의 뭐 없습니다.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이번 달 저희 회원방에서 매매한 거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시장이 5월부터 제가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6월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죠. 저희가 5월 달에는 매매가 좀 많이 없었어요. 좀 쉬엄쉬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장세가 이제 6월 들어서 조금 회복이 되는 듯 했으나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가 그렇게 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배틀을 짧게 잡고 약간 단타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일단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저희가 보면은 한 3월부터 해가지고 한 4달 연속 일단은 수익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번 주 이번 주도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죠? 에코프로 뭐 1% 그냥 뭐 익절하고 여기 보면은 에코프로 3% 먹고 뭐 6.5%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이게 롱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. 종목을 좀 이제 길게 끌고 가면서 롱텀하게 볼 시장은 올해 이제 1월부터 한 4월 중순까지였죠. 요때 이제 시장에 랠리가 나왔을 때 이럴 때 배틀을 좀 길게 해보는 거지. 지금 같은 시장은 배틀을 그렇게 길게 잡다가는 계속 이제 슈팅 나오고 죽고 뭐 이런 상황이 뭐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길게 먹을 때는 뭔가 시장에서 굵직한 이벤트가 있을 때 있죠. 이 스페셜티 케미칼이 거래 정지 먹었을 때 이 수확을 종배해서 다음날 뭐 이렇게 먹고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. 네, 아무튼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방송을 하다 보니 저희 뭐 회원방에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조금 이제 방송에서 막 이렇게 드리기는 좀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테마를 훑어드리고 이 테마에 대한 관점, 저 테마에 대한 관점, 이 종목은 이럴 것 같고 이 종목은 저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 제가 방송을 할 때 한 20종목 정도를 제 생각과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20종목 오늘 제가 방송드린 20종목 중에 제가 실제로 매수로 이어지는 거는 뭐 많으면은 뭐 한 3종목 적으면 한 종목 정도일 뿐이거든요. 근데 말씀드린 뭐 20종목 중에는 뭐 오르는 게 반일 거고 내리는 게 반일 거예요. 근데 실제로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당일의 어떤 분위기와 흐름을 보면서 실제 이제 매수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소수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. 엄연히 제가 이제 회원분들이랑 같이 이제 리딩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. 그래서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각자 개인 매매 하시면서 요런저런 테마에 대한 흐름 뭐 그 정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은 이제 나도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인데 김프로도 좋게 보고 있다.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든지 해야지. 본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그냥 뭐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덥석 매수하고 그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본인이 모르는 종목이니까 대응이 안 돼요, 대응이.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시나리오를 세우고 오르면 이만큼 먹고 내리면 이만큼 손절해야지라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저 제가 뭐 좋아 보인다라는 뭐 그냥 뭔가에 꽂혀가지고 차트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덥석 매매를 진행하시고 나중에 뭐 저 욕하고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, 일단은 에코프로 애들의 하락이 좀 멈춰야 우리 시장도 좀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요 정도 가격대를 깨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에코프로가 이번에는 뭔가 21선에서 시원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크게 들진 않네요. 왜냐하면 얘도 이제 이때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. 이때는 하락하면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크게 반등이 좀 나왔던 때고. 근데 이제는 슬슬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하락한다라고 해서 얘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지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매수 심리가
갈수록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반등은 나오더라도 그 반등의 길이가 엄청 시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이게 이제 또 역사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. 물론 여기서 뭐 또 조정받고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시세를 워낙 많이 대시세를 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역사적인 고점이 된다면 이 뒷구간에서 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졸졸이 하락이 나올 확률도 또 크잖아요. 그래서 에코프로는 저는 하락한다라고 해서 쉽게 접근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진짜 뭐 만약에 투매로 떨어지면 뭐 이런 구간에서 단기 반등 정도 노리로 이제 들어가는 관점 외에 뭐 이렇게 롱텀하게 조정이 나오면 들고 가야지라는 시나리오는 조금 세우기가 어렵지 않을까. 에코프로 BM도 결국은 여기 전저점이었던 22만 5천 원이나 여기 121선까지는 조정이 나와야 아마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하락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. 아마도 121선까지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게 되면 시장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121선까지 조정 받는 가운데까지 계속 시장이 줄줄줄 흘러 내린다라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좀 세워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무래도 에코프로 애들이 시총이 워낙 크니까 어찌됐건 얘네들 때문에 시장이 올랐고 결국은 지금은 얘네들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맞겠네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에코프로 애들이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게 되면 뭐 물론 추가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뭐 잡아주고 돌아 나가주고 이렇게 되면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. 에코프로가 더 가주면 좋겠어요. 근데 지금은 분명히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좀 부정적인 관점을 조금 더 높게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. 확실히 뭔가 다시 돌아 나가주면 그때 가서 다시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얘네가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, 전기차 어떤 부속 테마들도, 이제는 힘을 좀 많이 잃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. 포스코 애들은 좀 그래도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많이 드렸었는데, 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전고점에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 저는 오늘 미장이 또 반등도 해주고 해가지고요. 마지막 슈팅 한번 딱 주고 여기 전고점에서 찍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방송 제목도 마지막 피날레 슈팅이 한 번씩 남은 종목들 해가지고 제가 포스코 DX랑 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. 아무튼 여기까지 한번 찍고 마무리를 할 줄 알았는데 여기를 찍지 못하고 여기 이제 이날 시가였던 부분인데요. 꼬리를 제외한 몸통까지 딱 상승하고 여기서 이제 죽이는 모습이 나오네요. 오늘 뭐 엄청난 좀 하락을 보여줬네요.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쌍봉으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면서 오늘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또 오르고 있고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은 그렇게 모습 흐름이 꺾여버리면서 이제 심리가 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. 포스코 DX가 마지막으로 한 방 딱 쳐주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이런 구간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방 이렇게 좀 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한 타이밍 좀 일찍 밀려버린 모습이고요. 포스코 그룹주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. 퓨처엠도 이렇게 되면 좀 꺾이는 흐름이고 전부 다 꺾이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에코프로가 힘을 못 쓰면 얘네들도 전체적으로 힘을 쓰기가 좀 힘들죠. 네.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은 당분간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이제 어제 피날레 슈팅 한번 주고 이제 마무리할 것 같다라는 종목 중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있었고요. 얘는 오늘 한 9%대 저는 10에서 한 15% 정도 사이 슈팅 마지막으로 주고 이렇게 피날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 9%대 상승 나오고 27,500원 찍고 일단은 죽는 모습인데요.
반도체가 너무 좀 지금 아리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제도 삼성전자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, 이렇게 해놓고 또 뭐 꺾어버린다든지, 아니면은 요런 시나리오도 좀 가능할 수도 있죠. 지금 코스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는 땡기는데 또 이렇게 삼성전자로 수급 다 쏠려버리고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은 죽어버리는 뭐 요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은 반도체 섹터가 가려면은 오늘은 진짜 갔어야 됩니다. 제가 미국 증시 상승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지금 대장주인 한미 반도체도요. 오늘은 갔어야 돼요. 오늘 못 가는 모습 보면서 이거 11선에서 꺾이면 또 21선까지 밀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 뭐야. 이 시간에 3%가 밀렸네요. 이거 뭔가 자사주 저분 다른 반도체 주들도 조금씩 좀 많이 밀렸네요. 일단 한미 반도체만 많이 밀린 것 같고, 근데 한미 반도체가 어찌됐건 반도체 아직까지는 이제 이스페타시스랑 같이 대장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얘가 밀리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더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. 아무튼 이스페타시스도 뭐 더 갈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는 좀 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방향으로 좀 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아까 이제 시황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를 좀 빼먹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계속해서 느끼는 부분이었고요. 오늘 뭔가 좀 확실히 당분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. 지금 장중 주도주 상한가가 안 나오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 3일에서 4일 정도 됐어요. 지금 상한가도 보면은 거의 다 장 초반에 그날 뭐 뉴스 그렇게 뭐 이게 상한가 갈 만한 뉴스인가 싶은 걸로 장 초반에 가는 상한가를 제외하면 장중에 거래대금 확 실으면서 주도주, 주도 테마, 주도 혹은 섹터에서 상한가 나오는 게 지금 없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 세력들도 뭔가 몸을 그만큼 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, 최근에 추세를 가지고 잘 가고 있던 포스코 DX, 이스페타시스, 그리고 최근에 가장 주도 테마였던 의료 AI에서의 루닛까지 이 세 종목 모두가 오늘 한날 한시에 약간 고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점,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번 주부터 제가 뭔가 좀 시장 분위기가 싸하다 이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. 오늘 약간 이거 당분간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회원방도 신규 매수 없이 가지고 있던 거 계속 이제 익절 처리만 해가지고요. 거의 한 현금 50%인가 60%인가 40%인가 50%인가 저희가 이제 갖고 있어요. 그냥 뭐 시장 보면 좀 느껴지실 거예요. 지금 시장을 확 이렇게 끌어가는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실리는 주도 테마가 그렇게 좀 많이 없잖아요. 최근에 뭐 의료 AI, 루닛이나 이런 애들 뭐 제외하면, 그리고 뭐 상한가 가고 뭐 요런 애들도 보면은 추세를 뭐 가지고 계속 이렇게 1파, 2파, 3파 넘어가지 않고 단발성으로 좀 죽는 경우도 많고, 오늘 뭐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뭔가 힘이 없이 계속 흐름이 꺾일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제 여기서 막 다 꺾이니까 뭐 현금 100% 하고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, 시장 분위기가 조금 싸하니까 일단은 뭐 익절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익절하고, 좀 짧게 손절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손절하고 시장 분위기를 좀 일단 좀 지켜보자,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뭐 물론 이제 내일 또 당장 시장 뭐 반등 나오면서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겠죠.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돼. 분위기가 좀 감지된다라는 정도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고요.
네, 그럼 테마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. 이 테마는 무조건 해야겠다. 요런 게 지금 뭐 많이 없습니다. 최근에 교육주 한두 번 정도 수익 줄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, 이제 교육주도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끝이 좀 난 거 같고, 뭐 애니능률, 뭐 오일선 눌림목자리라든지, 이런 구간에서 기회가 있었어요.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서 이제 더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, 여기서 이제 하락하고 나서,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쌍바닥으로 가줄지, 6,000원 부근이나, 이런 타점을 뭐 노려봐야 될 것 같고, 유비오는 정확히 여기서 저희 이제 회원방도 사가지고 절반 팔고, 절반은 뭐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, 교육주 순환매 관점에서 좀 들고 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냥 익절을 하고 나와버렸거든요. 뭐 아직까지 뭐 유효는 합니다만은 유비온이 뭐 이런 자리에서 일단 11선 올라올 때까지 뻐기다가 한 방 이렇게 뭐 쳐줄지 뭐 아직까지 기대감은 저는 뭐 남아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얘가 여기서 이제 한번 눌렀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여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11선 올라오고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볼 게 정말 없습니다. 그나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이르면 다음 달 개최,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을 논의하는 평화회담이 다음 달쯤에 개최될 것이라는 뭐 이제 뉴스가 있었거든요.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재건주들의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. 그래서 최근에 삼부 토건이 요 날이었나요? 여기서 더 가기는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아마 더 가긴 힘들고 이렇게 이제 꺾였다가 다시 가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삼부 토건이랑 좀 최근에 강했던 뭐 SY의 흐름이 살짝 죽는 느낌인데 반해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현대 에버다임이거든요. 애가 뽑고 여기서 이제 죽였는데 갭 띄우고 여기서 이틀 동안 이렇게 하더니 오늘 양봉을 뽑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조금 수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또 돌파하면서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얘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현대에버다임을 지금 쟤를 위로 올리고 혹시 모르니까 둘이는 그래도 좀 같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. 현대 에버다임 정도 보고 있고 야 정말 볼 게 없어요. 당분간 시장이 그렇게 좀 먹을 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. 뭐 최근에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뭐 동국제강 애들이나 뭐 분할 상장 이슈로 핫했던 요런 좀 시장에 강한 종목들, 강한 테마들 뭐 교육주도 좋았고 의료 AI도 괜찮았죠. 요런 애들이 한바탕 이제 또 싹 시세를 내고 전부 다 동시에 다 같이 또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며칠 혹은 뭐 길면은 몇 주는 시장이 굉장히 또 재미없다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또 새로운 테마나 섹터가 그 부상을 하면서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아니 뭐 제가 다뤄드리고 싶은 종목이 진짜로 없어요. 오늘 뭐 애플페이 이런 애들도 뭐 단발성으로 그냥 해먹고 죽을지 시세를 뭐 계속 이어갈지 아직까지는 모르니까요. 섣불리 접근하긴 좀 그렇죠. 어제 초고속 인터넷 관련주로 급등했었던 뭐 와이어블 얘네들도 마찬가지고요. 물론 이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높은 구간에서 먹을 구간이 다 있죠. 하지만 저는 이제 뭐 눌린 구간 안에서 단기 스윙을 위주로 좀 방송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 눈에 아주 그렇게 좋아 보이는 애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당분간은 좀 시장을 좀 관망세로 보시고요. 뭐 이렇게 시장이 좀 다시 양봉 세우면서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고점 추세를 회복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면서 어떤 테마가 새롭게 시장에서 주도 역할을 하는지 어떤 섹터가 치고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 보시는 게
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 요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